자, 먼저 시간에 제가 잠시 말씀드렸는데 어떤 도로를 가지고 우리가 왔다 갔다 하고 통행만 하자는 것이 아니라 도로를 가지고 인허가를 받자는 거죠. 인허가를 받을 수 있는 도로는 도로법에 의해서 고시가 됐든지 사도법에 의해서 고시가 됐든지 건축법에 의해서 고시가 됐으면은 그 도로는 건축법상 도로를 인정받아서 인허가를 받을 수가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여기 이 땅은 먼저 잠시 말씀드렸지만은 6,700짜리가 1,600까지 떨어졌는데 이것은 앞에 현황 도로는 있는데 건축법상 도로 대장에 올라가 있지 않았던 도로예요. 자, 한번 보시겠습니다. 지목이 전인데 이거는 농지취득 자격증명서를 발급받아서 제출하라 해서 제가 농지증 발급하러 갔더니 바닥이 콘크리트가 쳐져 있는데도 그냥 농지취득 자격증명서를 발급해 주는 건 아무 문제 없이 그냥 해줬어요. 보면 그래서 제출해서 여기 이렇게 보면 농지증을 발급받았습니다. 사실은 이 컨테이너 주인이 있어 컨테이너를 치우기 위해서 제가 여기 앞에다가 그 컨테이너 주인한테다가 그 이제 써붙였죠. 이거는 컨테이너 치워달라, 이게 낙찰 받은 사람이 됐더니 며칠 있다가 나중에 연락이 와서 그 사람하고 만나서 이 컨테이너를 제가 100만 원에 다시 사서 우리가 그대로 쓰는 걸로 그렇게 해서 해결이 됐었던 건데, 문제는 뭐냐면 여기가 보면 이 앞에 있는 땅이 우리가 이게 낙찰 받은 땅이 있다는데 이 앞에가 포장이 다 돼 이렇게 있지 않습니까? 포장이 다 돼 있는데 지목이 뭘로 됐어요? 여기 전으로 됐죠. 여기는 도로로 돼 있고 여기는 도로가 돼 있는데 여기는 전으로 돼 있는데 담당 공무원한테 얘기했더니 여기하고 여기는 고시가 됐는데 여기는 고시가 안 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다가 인허가를 받으려면 이 땅 주인의 사용승낙을 받아와라, 그래야지 인허가를 내주겠다고 해던 바람에 가격이 6,700짜리가 이렇게 1,600까지 떨어진 겁니다. 제가 이때 우리 수강자한테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지금 얼핏 보면 이것이 도로 대장에 올라가 있지 않은데 여기도 도로, 여기도 도로돼 있고 이 우리 땅 앞으로 이 도로를 지나서도 집을 지을 수 있는 땅이 많기 때문에 아마 1, 2년 후에는 이 여기에 도로 대장에 이게 올라갈 것이다. 그러니까 사놓고 몇 년 기다려 봐라, 이렇게 해서 추천을 했었는데 아닌 게 아니라 한 3년이 지나고 나다 보니까 여기에 건물을 지면서 여기에 있는 도로가 도로 대장에 올라간 겁니다. 사실은 이거 사놓고 한 1년 좀 더 지났을 때에 제가 담당자가 만약에 바뀌면 현황도로 가지고 그냥 건축가를 내줄 수 있게 갔더니 바뀌지 않고 그대로 있더라고요. 그래서 간 김에 한번 물어봤어요. 이렇게 봤더니 나 이러더니 이거 땅 도로 주인의 사용승낙을 받아오셔야 됩니다. 그러길래 내가 예 알았습니다 하고 나오는데 잠깐 하고 날 부르더라고요. 얼마 전에 여기에 그 공장을 건축허가를 신청한 적이 있는데 그때 여기를 도로로 고시한다고 해서 이 땅 주인의 사용승낙을 받아서 제출한 것이 있대요. 그러면서 아마 얼마 있으면 이것이 아마 도로 대장에 올라서, 건축법상 도로 대장이요, 올라서 고시가 될 테니까 좀 기다렸다가 인허가를 신청하십시오 그러더라고요. 한 2달 있다가 뛰어봤더니 뭘로 바뀌었죠? 도로로 바뀌었죠. 그러니까 이 도로로 고시가 되면서 이게 바뀌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한 3년 만에 땅을 파는데 우리가 낙찰을 받기는 2천 몇백만 원에 받았죠. 여기 보게끔 되면 아까 보면 얼마에 받았죠? 2,500에 받았지 않습니까? 이거 받고 한 3년 4년 있다가 파는 길은 한 1억 2천 정도 주고 팔았거든요. 그러면서 팔고 났더니 그 사람이 여기다 이렇게 집을 지었죠. 인허가를 받아서 이제 집을 지은 겁니다. 이렇게 집 지은 거예요, 보면은. 이거 한 사놓고 한 3년 정도 있었는데 그 당시에 우리 투자했던 수강생이 그러더라고요. 땅 사놓고 뭐 팔 때까지 한 3, 4년 기다리는 건 보통이죠. 뭐 3, 4년을 왜 도로로 지정돼서 고시가 된다면은 그 정도 못 사놓을 일이 없죠. 사놓고 기다리겠습니다 해놓고 편안하게 사놓고 기다려서 한 3년 정도 기다리다 보니까 땅 가격도 올라갔고 도로도 고시가 됐고 하다 보니까 그렇게 팔고 이렇게 건물을 지어서 됐다. 즉 이 얘기를 뭐냐면
어떤 땅의 가격이 올라가는 것은 인허가를 받을 수 있는 땅, 또 분위기가 인허가를 받아서 사용하게끔 좋은 땅, 이런 땅이면 올라간다 이런 얘기죠. 보면 자, 이번에는 자, 건축법에 의해서 인허가를 받기 위해서는 도로법에는 도로로 고시됐든지 사도법에 고시가 됐든지 건축법에 의해서 고시가 됐으면은 인허가를 받을 수 있는데, 이번에는 그렇게 고시가 되지 않았어도 조례로 정해진 경우에도 인허가를 받을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이제 조례로 정해진 경우를 한번 보자 이런 얘기예요. 여기 보시면 건축법 45조 도로의 지정목 폐지 또는 변경 이렇게 갖고, 다만 어느 땅 도로의 위치 지정 공간이면 국토교통부를 정하는 따라 그 도로에 대한 이해관계인의 동의를 받아야 된다. 어떤 땅에 건축법상 도로를 만들려면은 땅 주인의 사용승낙을 받아와야 된다. 다만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이해관계인의 토지주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도 심의를 거쳐서 건축법상 도로로 지정할 수 있다. 보면 다른 거 빼놓고 제일 중요한 경우 2번만 제가 집어넣습니다. 핵심이 주민들이 오랫동안 통로로 이용하긴 사실상의 통로로서, 현황 도로로서, 언제 주민들이 오랫동안 이용했던 사실상의 통로로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경우. 자, 인허가를 받기 위해서는 도로의 조건이 무슨 조건이었죠? 제일 첫 번째, 도로법에서 고시된 도로, 사도법에서 고시가 된 도로, 건축법에서 고시가 된 도로, 이렇게 고시가 된 것은 인허가를 받는데 문제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고시가 돼 있지 않아도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주민들이 오랫동안 사용했던 사실상의 통로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 경우에는 토지주의 사용승낙을 받지 아니하고도 인허가를 받을 수 있는 도로가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 실전 사례를 한번 보시겠습니다. 경기도 포천시 신입동 27-7에 여기 보면 주택으로 나오는데 주택이 아니고 여기 보면 토지가 118.8평입니다. 건물은 6.53평 이렇게 해야 되는데 이거는 부록고 몇 장 쌓여있는 것이 집이 아니에요 보면. 근데 여기 보면 땅이 4억 3,200짜리가 1억 4,800까지 떨어진 겁니다. 낙찰을 2억 1,800만 원에 떨어졌는데, 이렇게 땅이 가격이 떨어졌을 때는 왜 떨어졌다 그랬죠? 담당 공무원이 이걸 갖고 인허가를 안 내준다고 얘기했기 때문에 가격이 떨어졌다 이런 뜻입니다. 자, 한번 보시겠습니다. 여기에 있는 이 땅입니다. 이 땅에 여기에 조그만 브록으로 쌓여진 것이 있고 지적도상은 없는데 이렇게 뭐가 있어요? 노랗게 생긴 현황도로가 있는 겁니다. 자, 항공사진 보시면 여기 지적도상으로는 도로 없죠. 없는데 항공사진을 보면 여기 도로가 있죠. 도로가 있고 보면은 토지 이용계약 확인을 봐도 여기 보면 도로 없죠. 여기는 여기 없지 않습니까? 없는데 제가 이걸 가지고 사실은 포천시 건축 담당자한테 갔습니다. 가서 제가 이 지적도상 도로가 없는데 이 땅에 건축허가를 내줄 수 있습니까? 하고 제가 물어봤더니, 자 보십시오. 4억짜리가 얼마까지 떨어졌죠? 1억 4,800까지 떨어졌죠. 물어본 사람이 나만 물어봤겠어요? 다른 사람도 물어봤겠어요? 그러니까 제가 이거를 꺼내는 순간, 물어보지도 않았습니다. 꺼내는 순간 안 되니까요. 사용승낙서 받아오세요. 제가 물어보기도 전에,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는 수십 명이 와서 물어본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담당자는 꺼내기 전에 딱 보더니 안 되니까요. 사용승낙서 받아오십시오. 그러니까 제가 뭐라고 얘기했냐면, 조례에 의해서 동도를 이용해서 건축허가 받은 적이 있는 경우에는
또다시 상용사를 받지 않고도 해줄 수도 있는다고 건축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해줄 수도 있다고 얘기했는데요. 돼 있는데요. 이렇게 얘기했더니 그분이 나한테 뭐라는, 나 이거 갖고 말하기 싫으니까 2층에 가면은 건축심의위원장이 있으니까 2층에 가서 얘기하십시오 그러더라고. 담당자하고 얘기하지 않고 2층에 갔더니 건축 심의위원장이다 그러니까 건축과에 좀 높으신 분 같아요. 그래서 제가 토지 이용계약 확인해 놓고 현황 사진 놓고 다 놓고 지적수한 이렇게 도로가 없는데 여기에는 이렇게 보면 현황 도로가 있습니다. 조례에 이런 것이 있는데 이거 인허가 내줄 수 있습니까? 그랬더니 그 위원장이라신 분이 이런 거를 인허가를 내주면은 아무거나 다 내주는 거지 그 말이 되는 겁니까? 말이 안 되는 얘기니까 더 이상 저에게 말을 하지 마십시오 그러더라고요. 예 알았습니다 하고, 사실 보면 제가 여러 번 느끼는 게 말로 물어보면 말로 그 자리에서 쉽게 답변을 하는데 서류로 물어보고 서류로 답변을 하게끔 되면 근거가 남죠. 그러니까 말로 했을 땐 근거가 남지 않는데 서류로 했을 땐 근거가 남기 때문에 서류로 물어보게끔 되면 좀 더 신중하게 답변을 합니다. 그러니까 거의 말로 물어보지 않고 서류로 물어보는 게 맞습니다 보면. 그래서 제가 갔다 와서 서류로 질문을 해봤습니다. 여기 현황도로고 요 땅입니다. 여기 보면 우리가 입찰을 받으라니 요 땅인데 여기 보면 브로커 같은 게 몇 개 있는 거죠. 이걸 이제 주택이라 평가해서 여기 있는 땅이 경매를 하고 여기 주택이다 이렇게 얘기한 겁니다. 여기 보면 여기 담장을 쳐놨고 여기 보면 이렇게 현황도로가 있지 않습니까? 자, 질의 내용. 포천시 신입동 27-7번지 일부에 포장되어 통로로 사용 중인 부분을 제외하여 건축허가 가능한지 여부. 건축 인허가는 건축법에 의해서 반드시 건폐율과 용적률을 적용합니다. 근데 내 땅 안에 현황이 도로를 쓰고 있을 때는 그때는 건폐율과 용적률을 그 도로에서 뺍니다. 그러니까 제가 뭐라고 얘기했냐면 내 땅 안에 현황 도로가 있으니까 현황 통로 부분을 제외하고 용적률과 건폐를 적용해서 건축허가를 내줄 수 있느냐고 질의한 겁니다. 말로 질문했다가 서류로 질문한 겁니다. 답변이 왔습니다. 상기 대지는 주민이 장기간 통로로 이용하는 통로에 접하고 있어. 조금 아까 조례로 정하는 경우 언제죠? 주민이 오랫동안 사용하고 있던 통로로서 언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경우. 그러다 보니까 통로에 접하고 있어. 통로 부분을 대지 면적에서 젠축할 시 건축허가가 가능한 것으로 판단되며, 제가 꺼내기도 전에 보고 안 돼요. 위원회 심의위원한테 가서 물어봐라서 그런 거를 인허가를 내주면 아무거나 다 내주는 거죠. 이렇게 얘기했다가 서류로 정확하게 조례에 있는 거 현황도로 다 찍어서 제가 정식으로 내용 증명을 해서 질의서를 보낸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본인들도 조례도 보고 다 봤을 때 그냥 말로 안 된다고 했지만 서류는 근거가 남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이거 갖고 안 된다 하게끔 되면은 그 안 된다고 한 걸 근거로 해서 행정소송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되는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여기 보게끔 되면 그렇게 안 된다 그러다 건축허가가 가능한 것으로 판단되며, 그러니까 이제 여기서 건축 인허가 난다 그랬으면 입찰에 들어가야 되겠죠. 먼저 가격이 얼마였었죠? 2억 1천인데 지금 얼마? 1억 4,800이죠.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는 요걸 먼저 가격을 살짝 넘겨라. 그래도 감정가가 4억이라고 하더라도 2억 1천이면 벌써 1억 한 8천을 싸게 사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8천을 싸게 판다고 하더라도 1억이라는 돈이 남는 거 아닙니까? 저는 이러한 물건을 추천하는 사람으로서 우리 일반인들이 이렇게 해서 이런 거를 낙찰을 돈을 받으려면은 담당 공무원이 도와줘야 된다고 봐요. 왜냐면은 제가 서류로 물어보지 않고 말로 가서 물어봤을 때 안 된다고 얘기했죠. 안 된다고 했으니까 가격이 떨어졌겠죠. 만약에 그분이 처음에 물어봤을 때 그분이 그 담당 공무원이 심각하게 공부를 다 해갖고 조례도 다 보고 다 봐갖고 염려하지 마십시오. 출입에 지장이 없는 경우에 조례에 의해서 인허가를 내줄 수 있습니다. 하면 이렇게까지 안 떨어졌겠죠. 제가 말씀드리지만 내일 모레 글피죠. 금요일 날이니까 이번 금요일이 두 번째 금요일 날이죠. 이번 금요일에도 취업 물건에서도 보면 이러한 땅이 있어요. 제가 추천해드린 게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찾지를 못해서 그렇지 자세히 보게끔 되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각 지방자치단체의 조례가 어떻게 되어 있는지를 한번 보자 이런. 제가 여기 한 4개만 해놨는데 사실은 그 교재에 보면 지방자치 조례를 한 10개를 제가 끄집어 내놨거든요. 자, 보면 제일 먼저 평택시 조례입니다. 제32조 도로의 지정. 사유지인 경우에는 포장이 되어 사용 중인 통로에 한한다.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주민이 오랫동안 사용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평택시에서는 포장이 안 됐을 때는 건축법상 도로 인정 안 한다. 일단 조건이 평택시에서 조례에서는 일단 뭐가 돼야 된다? 포장이 돼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포장이 돼 있는데 주민이 사용하고 있는 통로를 이용하여 건축 허가가 처리된 사실이 있는 경우, 즉 동도로를 이용하여 건축허가 난 적이 있는 경우에는 다시 땅 주인의 사용 승낙서를 받지 않고 인허가를 받을 수 있다. 조건은 이미 포장이 되어 있는 경우에 한다. 포장이 되어 있지 않은 경우에는 안 해준다. 이런 얘기입니다. 이게 평택시 조례입니다. 자, 파주시 조례 한번 보시겠습니다. 자, 보시면 사인이 포장한 도로로서, 사인이라는 얘기는 개인이죠. 개설할 때 편입 토지자들이 서면으로 동의하고 불특정 다수인의 주민들이 오랫동안 사용 중인 통로. 여기 보면 토지 소유자들이 서면으로 동의하고라고 했죠. 토지 소유자들이 서면으로 동의한 걸 찾을 수 있어요, 없어요? 없죠. 없죠. 그러니까 이런 조례는 사실은 만들어 봐야 소용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그 밖에 보면 여기 보면 그 밖에 위원회 심의를 거쳐 도로를 인정한 경우, 다시 말하면 위원회의 권한을 강화시킨 거고, 현 도로를 이용하여 건축허가 받은 경우는 파주시에서는 인정하지 않다는 겁니다. 조례 갖고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조례 갖고 안 된다고 할 때는 제가 어떻게 해야 된다 그랬죠? 아까 뭐라고 설명했죠? 동도로를 이용하여 건축허가 받은 경우에는 건축법에 의한 도로를 인정하면은 건축허가를 받았을 때는 사도 개설 허가로 받은 것으로 본다 얘기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경우에는 조례를 가지고 따지지 않고 건축법상 도로를 가지고 우리가 따지고 들어가야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 당진시 건축조례입니다. 이것도 사유지인 경우는 포장이 되어 사용 중인 경우에 안 한다. 이것도 이미 포장이 돼 있어야 한다는 것을 조건으로 하고, 여기 보면 여기 뭐죠? 현재 주민의 사용 통로를 이용하여 건축물의 진입로로 사용하는 도로, 동도로를 이용하여 건축허가 받은 적이 있는 경우에는 또다시 사용승낙서 받지 않고 건축허가를 인허가를 내줄 수 있는데,
조건은 뭐가 돼 있어야 돼? 포장이 돼 있어야 된다. 이게 당진시 조례입니다. 건축법 생기기 전에부터 옛날부터 있는 집인데 부엌인데 포장이 돼 있어요. 남의 땅에. 그러면 여기서 어떻게 될까요? 이제 조금 있으면 다 나와요. 자, 보면 강화군 건축조례 봅시다. 강화군하고 거제도가 원래 이게 안 해주, 현황도로 갖고 인허가 안 내준다고 해서 강화도나 거제도 건축설계사무소 가시면은 아예 면담을 시작하려면 여기 우리 강화도에서는 현황도로 갖고 건축을 안 해줍니다. 거제도 가도 설계사무소 안 해줍니다. 제주도에 가도 안 해줍니다. 아주 유명한 곳입니다. 강화도, 거제도, 제주도 유명합니다. 근데 여기 보면 강화도는 이게 나중에 좀 이렇게 보면 여기 보면 22년도에 이게 뭐야? 생겼습니다. 바뀌었습니다. 뭐라고? 사실상 주민이 이용한 통로를 도로를 인정하여 건축 허가로 도로로 지정한 근거가 없는 통로. 도로로 지정한 근거는 없지만은 실질적으로 동도로를 이용해서 건축 허가 받은 적이 있는 경우에는 강화도에서도 이제 인허가를 내준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2022년도 이전에는 안 내주는 걸로 아주 유명했던 데가 하나가 강화도, 거제도, 제주도인데 조금씩 이 바뀌어가기 시작하는 겁니다. 영도권 조례 한번 볼까요? 영도권 조례 보면 공공사업으로 포장된 완료되어 사실상 주민이 사 있는 통로로 접해 있는 것. 즉 다시 말하면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개인의 땅이지만은 지방자치단체에서 포장을 한 경우, 그 다음에 동도를 이용하여 건축한 사실이 있는 도로를 포함한다. 그러니까 동도를 이용해서 건축허가 받은 적이 있거나 아니면 지방자치단체에서 포장을 했거나 하는 경우에는 토지주의 사용수락을 받지 않고 건축허가를 내줄 수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거제시 도로지정 불특정 다수인이나 주민이 장기간 계속해서 이용되어 있는 경우, 이것도 없다가 언제 바뀌었어요? 21년도에 바뀌었습니다. 21년도, 22년도에 이렇게 조금 바뀌었는데 거제도도 안 해주는 걸로 유명하고 제주도도 안 해주는 걸로 유명했죠. 제주도도 언제 바뀌었어요? 22년도에 바뀌었습니다. 자, 보시겠습니다. 복개된 하천 제방 공원대 도로 농로 이 밖에 유사한 국공유지 공공기관에서 포장한 도로, 지방자치단체에서 포장한 도로도 건축법상 도로 인정해서 토지주의 사용성 없이 해줄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해당 통로를 이용하여 건축허가나 신고된 건축물이 건축된 경우, 건축물 관리장에 기재된 건축물이 2개 이상 접해져 있는 사실상의 통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여기에 보면 핵심이 뭐냐면은 잠깐 여기 뒤에 나오는데 이 뭐는 이거 너무 뒤로 가 있네. 보면 이게 없네. 이따 이제 찾아봐야 되겠는데, 자, 뭐냐면은 조금 아까 물어보셨잖아요. 동도로 인해 건축허가 받은 적이 있는 경우, 그러니까 건축물 관리대장이 있다고 해서 무조건 해주는 건 아니다 이런 얘기인데, 건축물 관리대장에 보면 건축허가 날짜, 착공 날짜, 준공 날짜가 3개가 다 들어가 있는 것은 정식 허가 받은 것으로 보는데, 건축물 관리대장에 허가 날짜, 착공 날짜가 없이 준공 사용 승인 날짜만 있는 경우에는 동도를 이용하여 건축허가를 받은 걸로 보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건축물 관리대장이 있느냐 없느냐를 갖고 따지는 것이 아니라 건축물 관리대장에 허가 날짜, 착공 날짜, 사용 승인이 다 있을 때는 토지주의 사용승낙을 받아서 제출했기 때문에 건축허가를 내주는 걸 보고,
허가 날짜, 착공 날짜가 없이 사용 승인 날짜가 본 거면 토지주의 사용승인 없이 건물 지었다가 양성화 시킨 거다. 그러니까 애초에 처음부터 땅 주인에게 돈을 준 적이 없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경우에는 인정하지 않는다. 이런 식으로 나뉘어져 있습니다. 따라서 지금 좀 아까 질문했듯이 옛날에 생겼는데 옛날에 생겼을 때는 건축물 관리장이 있다고 하더라도 옛날 보면 허가 날짜, 착공 날짜, 준공 날짜가 정확하게 없는 경우에는 토지주의 사용승낙을 받지 않았다고 봤기 때문에 건축물 관리장에서도 동도로를 이용하여 건축허가 난 쪽으로 보지는 않는다는 겁니다. 답변이 됐나요? 네. 네. 자, 그 다음에 보면은 조례로 정한 경우도 있지만은 마을 안길과 출입에 지장이 없는 경우가 있었죠. 자, 저는 마을 안길과 출입에 지장이 없는 경우를 같은 의미로 저는 판단을 했는데 건축법에 있는 거는 출입에 지장이 없는 경우고 담당 공무원이 얘기할 때는 여기 마을 안길이네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이 얘기는 자 보십시오. 저는 건축법에 의해서 출입에 지장이 없는 경우 해갖고 제가 건축법이 1962년도에 생겼을 때부터 쭉 다 봤습니다. 건축법 제일 처음에 62년도에 생겼을 때는 뭐라고 나왔냐면 건축물의 주위에 넓은 공지가 있거나 기타의 사정으로 보안상 지장이 없을 때는 예외로 한다. 즉 건축법상 도로가 없어도 공지가 있거나 기타의 사정으로 도로의 보안상, 여기 보안상이라고 했는데 출입에 지장이 없는 경우, 그런 경우는 예외로 한다. 이런 의미로 1962년대 건축법이 처음 생겼을 때 모든 대지는 건축법상 도로가 있어야 된다. 다만 다음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다. 건축물의 주위에 넓은 공지가 있거나 기타의 사정으로 보안상 지장이 없을 때는 예외로 한다. 이런 것이 62년도에 생겼는데 제가 조사해볼 때 92년도에 27조 했던 것이 33조로 바뀌었습니다. 33조로 바뀌면서 건축물의 대지는 2m 이상의 도로에 접해야 한다. 다만 건축물의 주위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지가 있거나 요 위에 똑같은 겁니다. 요게 기타의 사정으로 보안상 지장이 없을 때 요 내용이 뭐를 보겠냐면 통행에 지장이 없는 경우, 즉 다시 말하면 이 경우나 이 경우나 같은 내용으로 본다 이런 얘기입니다. 통행에 지장이 없는, 즉 이게 뭐야? 출입에 지장이 없는 경우, 통행에 지장이 없는 경우 이렇게 되는데 92년도에 이것이 다시 99년도에 바뀌었는데 이건 조는 안 바뀌었습니다. 33조 그대로입니다. 건축물의 대지는 2m 이상을 도로에 접한다. 다만 다음 갖고 일에 해놓은 경우에는 그러지 아니하다. 당해 건축물의 출입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뭐면 통행에 지장이 없는 경우, 당해 건축물의 출입에 지장이 없는 경우. 그러니까 요 내용이 조금 구체적으로 당해 건축물의 출입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가 이제 은대부터 나오기 시작하는 1999년도에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다시 2008년도에 현재의 건축법 내용으로 다시 바뀌었는데 이때는 33조가 44조로 바뀌면서 대지와의 도로 관계 2008년도입니다. 보면 건축물의 대지는 2m 이상의 도로에 접해야 한다. 다만 다음 각도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다. 해당 건물, 당해 건축물이 해당 건축물의 출입에 지장이 없다고 있는 경우, 당해하고 해당하고 뭐가 다르죠? 하여튼 당해 건축물의 출입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가 해당 건축물의 출입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했는데 27조부터 44조 62년도서부터 2008년도 현재 2024년도까지 이게 그대로거든요. 그대로다 보니까 의미는 지금이나 예전이나 건축법에서 표현하는 글씨 내용은 다르지만 여기서 출입에 지장이 없는 경우에는 건축법상 도로가 없어도 인정을 한다. 이런 내용이 제가 보기엔 1962년도서부터 나왔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 그럼 한번 보시겠습니다.
개발행위 허가 운영 지침도 잠깐 보겠습니다. 개발행위 허가를 받아야 되는 땅이 있고 개발행위 허가를 안 받아도 되는 땅이 있는데, 개발하자고 하는 진입도로의 폭이 5,000제곱미터 미만은 4만, 이상은 5,000 이상은 6m, 3만 이상은 8m 이상의 도로를 확보해야 된다 그랬는데, 다음 각 그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번에 여기에 이 도로에 도로 확보 기준을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안 한다가 아니라 아니할 수 있다. 안 한다고 하는 거와 아니할 수 있다의 차이가 뭐죠? 담당자의 주관이라는 겁니다. 무조건 안 한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여기 보면 차량 진출입이 가능한 기존 마을 안길이라는 것이 건축법에 의해서 마을 안길이라는 것이 어디에도 없었죠. 제가 마을 안길을 언제 얘기했다 그랬죠? 제가 어떤 땅을 가지고 가서 여기 건축허가를 내줄 수 있냐고 물어보면 담당자가 이렇게 보다가 여기 마을 안길이네요. 말로 들었었지 마을 안길이라는 얘기가 건축법이든지 개발이 어디에도 없습니다. 제가 들었던 건 누구한테 들었어? 담당 공무원한테 들었을 뿐인데, 개발행위 운영 지침 21년도니까 지금서부터 언제 약 3년 전에 개발행위 운영 지침이 새로 만들어지면서 여기에 기존 마을 안길이라는 얘기가 드디어 등장을 했습니다. 차량 진출입이 가능한 기존 마을 안길인 경우에는 농로 등에 접속하거나 차량 도에 가능한 도로를 개선하는 경우로서 농업 임업용 시설 부지 1,000제곱미터 미만으로서 일종 권리생활시설 및 단독주택의 경우에는 마을 안길 가지고도 도로폭이 4m가 안 돼도 인허가를 내줄 수 있다는 것이 개발행위 운영 지침에서도 나온 겁니다. 그러면 마을 안길 출입에 지장이 없는 경우 언제냐 이런 얘기입니다. 언제? 제가 봤을 때 이런 때입니다. 자 보면 여기 제가 이 땅을 표현을 잡았는데 여기 동네가 이렇게 있죠. 대지 다 이렇게 돼 있죠. 근데 도로는 없죠. 도로는 여기 하나 있죠. 이렇게. 여기는 도로가 없죠. 근데 항공사진을 보면 여기 있는데 도로 있어요 없어요? 현황도로는 있죠. 근데 뭐는 없죠? 지적보면 도로는 없죠. 여기 뭐가 있죠? 현황도로는 있죠. 이게 뭐예요? 마을 안길. 누가 얘기하는? 담당 공무원이. 즉 제가 이런 땅을 가지고 가서 여기에 건축 인허가를 내줄 수 있습니까 하고 물어보면은 지적당 도로가 하나도 없잖아요. 담당 공무원이 이렇게 보고 있다가 여기는 마을 안길이네요 얘기하면은 현황도로를 가지고 건축허가를 내주더라 이런 얘기입니다. 마을 안길입니다 이게. 그러면 담당 공무원이 여기에 마을 안길이네요. 마을 안길 언제가 마을 안길이고 언제는 마을 밖의 길입니까? 제가 판단하기에는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건축법이 62년도에 생겼는데 62년도에 건축법이 생기기 전서부터 동네가 형성된 곳. 그러니까 건축법이 생기기 전에 동네가 형성된 곳에는 건축법상 도로를 적용할 수가 없다. 왜? 그 법이 생기기 전서부터 건축법상 도로를 인정해서 건축허가를 받았으니까. 그거를 뭐라 그래? 마을 안길. 그러면서 그 마을 안길에 인허가를 내주기 위해서 건축법에서는 출입에 지장이 없는 경우 이거를 넣어놨기 때문에 아까 제가 판단하기에는 마을 안길이냐 마을 바깥길이냐 이거는 담당자의 주관에 의해서 이거는 마을 안길로 인정한다. 이건 마을 안길이 아니다. 이렇게 해서 인허가를 받아와야 된다. 인허가를 안 받아도 된다 하는 것은 순전히 누구의 주관이? 담당자의 주관이더라 이런 얘기인데 이런 것이 이게 하나뿐만 아니라 몇 개 있습니다. 자 보십시오. 이런 땅 있죠. 여기도 보면 전부 다 도로에 붙어 있지 않죠. 근데도 집이 지어져 있고 현황도로가 이렇게 있죠. 이 현황도로를 가지고 건축허가를 내줬다. 이것도 뭐야? 마을 안길. 또 하나 더 볼까요?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이거. 여기도 보면 도로 하나도 없죠. 없는데 항공사진을 보면 집이 이렇게 여러 개가 있죠. 이것도 뭐야? 마을 안길. 그러니까 지금도 보면은 이런 옛날 동네에 보면은
지적법상 도로가 없이 현황 도로를 이용해서 건축허가를 낼 수 있는 것이 엄청나게 많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그건 그대로 인정을 해서 건축법상 도로가 아니더라도 그런 현황 도로를 이용해서 인허가를 내준다. 자, 이번에는 제가 건축법을 가지고 얘기를 했는데 지목이 대지, 공장용지, 학교용지, 주유소용지, 뭐 창고용지 이런 경우에는 그런 건물을 지었기 때문에 지목이 그렇게 바뀐 거죠. 그러니까 제가 얘기한 땅은 건물을 지었었다는 얘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경우에는 개발행위 허가를 받지 않아도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김대중 정부에서 어떤 땅에 인허가를 받기 위해서는 개발행위 허가를 받아라 이런 것이 김대중 정부에서부터 만들어졌는데 왜 만들어졌느냐? 그게 뭐냐면 기반시설도 없는 곳에 건축허가만 내주다 보니까 그런 걸 보고 뭐라 그래? 난개발이 된다. 그러니까 대한민국의 국토를 보존하기 위해서는 많은 사람들이 공동으로 같이 쓰는 거고 이 땅을 아무리 지금 내 거라고 하더라도 내가 영원히 쓰는 건 아니죠. 언제는 다른 데가 팔 수도 있고 안 되면 상속을 하고 또 팔 수 있으니까 대한민국에 있는 사람들이 국민들이 계속해서 연결해서 쓰는 건데 이런 것을 땅에 이런 것을 난개발해서 쓰면 안 되겠다. 즉 건물을 짓는 데는 기반시설이 필요하기 때문에 지목이 학교용지, 창고용지, 공장용지, 뭐 주유소용지 이런 대지 이런 게 아닌 경우에는 기반시설을 건물을 짓는 사람이 기반시설을 만드는 조건으로 인허가를 내준다. 난개발이는 뭐냐? 기반시설 없이 건물을 짓는 것을 난개발이라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건축허가를 받는 사람이 기반시설을 만들어 가면서 건물을 짓겠다고 할 때는 마다할 이유가 없다. 그래서 개발행위 허가에 보면 기반시설을 해야 되는데 여기 보면 개발행위 운영 지침에 보면 두 개입니다. 기반시설과 기본시설의 적정법 보면 대지와 도로의 관계는 뭐해? 건축법에 적합할 것. 그러니까 건축법에만 맞는 도로를 만든다 그러면은 개발행위 허가 시에 더 문제를 삼지 않는다. 그런데 기반시설의 적정성은 도로만 문제가 아니라 자 보십시오. 도로, 상수 및 하수가 규정에 따라 설치되지 아니한 지역에 대해서는 건축물의 건축행위는 원칙적으로 허가하지 아니한다. 도로가 없거나 상수도가 없거나 하수도가 없는 경우는 원칙적으로 허가하지 아니한다. 다만 본인이 만들겠다는 조건 하에서는 해준다 이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원래는 건축법에서는 지방자치단체에서 도로, 상수도, 배수로 세 개를 다 만들어줘서 대지로 만들어 놓고 거기에다가 연결시켜 줌으로써 기반시설을 지방자치단체가 만들어 주는데 지방자치단체가 기반시설을 만들어 놓지 않은 땅에다가 건물을 짓고자 할 때는 건축주가 기반시설을 부담하는 조건으로 만들어라 이런 얘기인데 여기서 세 개가 뭐죠? 도로, 상수도, 하수도인데 도로는 토지주의 사용승낙을 받으면 되는 거죠. 근데 상수도 있죠. 상수도는 수도를 못 끊으면 뭘 하면 되죠? 우물을 파면 되죠. 다만 제주에서는 우물을 못 파기 때문에 제주도에서 인허가를 받으려면은 상수도를 끌어와야 됩니다. 그 대신에 제주도에서는 배수로가 없어도 자체 침투 정화조를 만들 수 있게끔 허가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배수로는 없어도 침투 정화조를 만들어서 거기서 정화조를 땅에다가 어떻게 한다? 침투시키는 겁니다. 제가 만들어 봤는데 법이 있는데 주택 하나인 경우에는 땅을 파서 한 2m를 자갈을 이렇게 채워요. 그 위에다가 정화조를 만들어 놓습니다. 그러니까 정화조에서 어느새 1년이 지나고 나면 그 밑에 자갈로 그게 밑으로 스며들어요. 그러면서 자갈을 통해서 그 밑에 땅으로 스며든다는 얘기입니다.
그런 조건을 하다 보니까 제주도에서는 상수도가 없으면 안 되고 배수로는 만들 수가 있습니다. 도로를 만들어야 됩니다. 근데 제주도가 아닌 일반 땅에서는 상수도는 없으면 우물을 우리가 파면 되는 겁니다. 근데 우리 육지에서는, 제주도가 아닌 육지에서는 침투 정화조는 인정을 하지 않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배수는 내가 만들어서 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따라서 개발행위 허가를 받기 위해서는 기반시설을 내가 만들어야 된다고 할 때는 세 개를 보는 겁니다. 세 개 뭘 보죠? 도로 만들어야 되죠. 수도 만들어야 되죠. 배수로 만들어야 되는데 수도는 못 만들면 내가 파면 되고 배수로와 도로는 내가 어떻게든지 만들어야 된다. 그러면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죠. 도로는 땅 주인의 사용수량을 받죠. 도로를 땅 주인의 사용수량을 받았을 때는 배수로 사용수량도 같이 받은 것으로 볼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지금처럼 조금 아까처럼 사용수량을 받지 않고 건축허가를 받을 수 있다고 그랬죠. 동도로에 건축허가 안정이 있는 경우, 출입에 지장이 없는 경우, 그럴 때는 담당 공무원이 오케이, 건축법에 의해서는 출입에 지장이 없으니까 인허가를 내주지만은 개발행위 허가 때 당신이 배수로를 만들려고 하면 하수법에 의해서 배수로 다른 사람의 땅을 이용해서 배수로를 만들려면 사용수량을 받아와라. 이런 경우도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자, 기반시설 설치가 완료된 지역은 개발행위 허가를 제외한다. 제가 했죠. 개발행위 허가를 받지 않아도 되는 행위. 지목이 대지, 공장용지, 학교용지, 주차장용지, 주유소용지, 그 다음에 뭐죠? 대지 있는데 모두 끼었나면 주차장용지도 끼어져요. 주차장용지는 뭐죠? 건물을 짓지 않아도 뭐가 들어가야 되죠? 자동차가 들어가야 되죠. 자동차가 들어가는 도로가 있다 그러면 배수로도 만들 수 있다고 봤기 때문에 다 건물이 지어진 대지, 공장용지, 학교용지, 주유소용지, 창고용지는 건물이 지어졌던 땅이고, 여기 주차장용지는 건물이 지어지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진입 도로가 있기 때문에 여기에 배수로를 설치할 수 있다고 봤기 때문에 여기 있는 6가지 지목은 개발행위 허가를 받지 않아도 되기 때문에 건축 허가를 받으면은 건축 허가에 뭐가 나왔죠? 수도 연결시키는 거, 배수로 연결시키는 거, 정화조 시키는 거, 도로가 전부 다 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별도로 그런 인허가를 받지 않아도 되는데 개발행위 허가를 받을 때는 내가 도로로 만든다는 조건, 배수로도 내가 만든다는 조건 하에 인허가를 신청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자, 한번 보시겠습니다. 경기도 용인시 초인구 원산면 장리의 지목이 뭐죠? 전 농지 취득 자격증명서도 발급받아야 되고 이거를 건물을 지려면 뭘 받아야 되죠? 개발행위 허가를 받아야 되는 땅입니다. 자, 이 땅이 2억짜리가 얼마까지 떨어졌죠? 7,400까지 떨어지니까 누군가 1억 1,200만 원에 낙찰을 받았습니다. 이게 여기 보시면 이렇게 됐지만 이게 뭐예요? 희주씨, 잠깐만 이게 왜 또 끊어졌다? 나왔어요. 다시 나왔네. 나왔네. 여기 보시게끔 되면 이렇게 택지로 개발이 돼서 잘려져 있는 땅이죠. 항공사진을 보면 자, 이게 현황 도로가 있고 이렇게 집들이 다 지어져 있죠. 집들이 지어져 있죠. 그러니까 이게 전원주택지예요. 제가 여기 현황 가봤을 때 여기에 컨테이너가 하나 있었거든요. 여기 컨테이너가 있었는데 여기 뭐야? 택지 분양 이렇게 해가지고 여기 그 가격이 써 있더라고 분양. 그러다 보니까 여기에 감정 가격은 이 무슨 가격이냐면은 분양하는 가격이야. 분양하는 가격에서 몇 배? 반가구로 이하로 떨어졌는데 왜 떨어졌느냐? 현황도로도 있고
건축법상 동도로를 이어 건축가 난 적도 있습니다. 자, 있는데 지목이 뭐죠? 전이죠. 그러니까 여기는 뭘 해야 되죠? 개발행 허가를 받아야 되죠. 이 땅은 개발행 허가를 받아야 되는데, 자, 지목이 전이고 계획관리지역입니다. 이렇게 좀 전이다 보니까 나무는 심어놨습니다. 이 나무 심어놓지 않으면 농사를 안 지은 걸로 해서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기하께서 질의하신 원산면 좌항의 320-2번지 상의 건축허가와 관련하여 진입도로 사용 동의 여부 및 타인 토지 굴착 시 사용 의무에 관한 사항으로서 해당 필지는 계획관리지역으로 건축법상 도로 규정 적용 없이, 자, 우리가 도시지역이 있고 비도시지역이 있다 그랬죠. 도시지역은 어디 지역이죠? 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 녹지지역은 도시지역입니다. 비도시지역에서 읍 이하의 지역은 건축법상 도로를 적용을 하지 아니한다 이렇게 돼 있는데, 여기는 아까 뭐였었죠? 좌항 면의 리죠. 그러니까 미만의 지역이죠. 그러니까 미만의 지역이다 보니까 건축법 도로 규정 적용 없이 현황도로 이용하여 건축하기가 가능한 지역이나, 현황도로 사용 중인 해당 필지는 개인 사유지로서 하수도법 제29조의 규정에 이거 타인의 토지나 배수설비 사용 시 토지자나 이해관계인의 사용 승낙을 득하여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제가 이거를 물어본 것은, 이거는 건축가에다 물어본 것이 아니라, 제가 사실은 건축가 인허가를 받으려니까 건축가를 갔죠. 건축가에 가서 이거를 인허가를 받을 수 있냐고 물어봤더니 건축가에 있는 그 담당 여직원이 저한테 뭐라고 얘기 안 하면, 우리 건축가에서는 여기를 도로로 사용해서 인허가를 내주는데 아무 문제 없습니다. 우리 건축가에서는. 근데 아마 개발행위 허가를 받아야 될 때 도시개발과에서는 얘기를 달리 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제가 이거는 건축가에다 질의한 것이 아니고 어디 한 거예요? 개발가에다 질의하니까 개발행위 허가 시에 배수로 사용자를 받아와야 된다. 그러니까 얼른 우리가 판단하기에는 여기에 보면 이런 도로가 있고 지적도가 있고 현황 도로가 돼 있고, 그러니까 동도로를 이용하여 건축허가 받은 적이 있죠. 그러니까 얼른 보면 건축허가 받는데 아무 문제가 없죠. 건축허가 받는데 문제가 없는데 뭐 하는데 문제가 있어? 개발행위 허가 받는데 문제가 있다. 지금 28가지의 지목 중에서 아까 제가 얘기한 6가지의 지목을 빼놓은 22가지의 지목에서는 건물을 지려면 개발행위 허가를 받아야 되는데, 이때 개발행위 허가를 받을 때 배수로 상승을 따로 받아오라고 요구할 수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따라서 여러분들이 명심해야 될 것은, 내가 어떤 땅에 건축 인허가를 받아야 되는데 도시개발과와 건축과 두 군데를 거쳐야 되는지, 아니면 건축과 하나만 거쳐야 되는지, 건축과 하나만 거친다 그러면 건축법에만 오케이 되면 되는 겁니다. 조금 아까 조례 출입에 지장이 없는 경우 뭐 여러 가지가 있었지 않습니까? 그런 경우라면 문제가 없다는 얘기. 근데 개발행위 허가를 받아야 되는 땅이라고 할 때는 개발행위 허가 법규까지 다 봐서 도로, 경사도, 임목번수도, 표고도, 상수도, 배수로 다 봐야 된다, 이런 뜻입니다. 제일 먼저 여러분들이 아셔야 될 것은, 내가 건축허가만 인허가만 받아야 되는 것인지 개발행위 허가를 받아야 되는지도 먼저 아셔야 되는 겁니다. 내 땅을 개발행위 허가를 받아야 되는 땅이냐, 받지 않아도 되는 땅이냐, 핵심이 그겁니다. 오늘 아침에도 어떤 분이 제가 이제 땅을 가지고 저한테 물어보신 분이 있는데, 그분도 보니까 제가 보면 현황도로가 있고 지목이 전이고 일부는 공인용 산지인데 현황도로가 있고 개발 제한 구역이에요. 그래서 내가 도로도 문제가 있고 개발의 허가를 받는데도 문제가 있고 모든 문제가 있다.
이 땅은 좀 인허가 받는데 문제가 있다 이렇게 얘기했더니 뭐 인허가를 내준다 그랬는데 못 준다고 하겠는데 막 이렇게 얘기를 해서 제가 그렇게 자기가 잘 알으면은 나한테 왜 물어봐? 자기가 그냥 인허가 받으면 되는 거지. 즉 제가 보기에는 임야는 산지 전용 허가를 받아야 되는데 보전 산지거든요. 공유용 산지니까 산지 전용 허가 받기도 어렵죠. 산지 전용을 해결하고 나면 뭐가 나오죠? 개발제한구역이 나죠. 개발제한구역 해결하고 나면 또 뭐가 나오죠? 도로 나오죠. 도로를 해결하면 그다음에 또 뭐가 나오죠? 폐수로 나오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넘어야 될 산이 한 개만 넘기도 힘든데 네 개의 산을 넘어야 되는 땅이다 이런 얘기예요. 공인용 산지에서 해제시켜야죠. 개발제한구역에서 해제시켜야죠. 도로에서 해제시켜야죠. 배수로에서 해결되는 거. 이 네 가지가 있는 땅이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는 이거는 좀 어렵겠습니다. 이게 막 화를 내더라고. 자기가 잘못 살았고 왜 화를 내고 왜 나한테 물어봐. 이런 게 뭐 이거 해준다고 그러는데 왜 그렇게 얘기하십니까? 얘기하면 그렇게 잘하면 자기가 물어보고 자기가 해결하지 왜 나한테 물어보냐고. 그리고 왜 나한테 화를 내냐고. 나는 있는 법규를 갖고 그대로 얘기를 해준 거지. 자, 두 번째 땅인데 이거는 제가 물어보는 것 자체가 잘못된 거예요. 자, 보십시오. 경기도 화성시 서시면 송교리에 건물 매각 제2매가 땅이 나왔습니다. 242평입니다. 여기 보시면 여기 보면 뭐가 나왔죠? 기호 1번 나왔죠. 기호 2번으로 다운돼. 그러니까 도로하고 이거하고 따로따로 나왔어요. 그러다 보니까 제가 보면 이 도로는 살 필요가 없고 이것만 하면 되지 않느냐. 그래서 제가 요 도로고 요 동도로 이거에 뭐가 한 적 있죠? 집이 지어져 있죠. 이게 왜 자꾸 이러지? 동도로를 이용해 뭐야? 건축한 한 적이 있잖아요. 이게 이 동도로 이용 건축한 한 적이 있기 때문에 여기에 도로가 개인 땅이라고 하더라도 동도로 이용해서 건축한 한 적이 있고 건축법에 의해서 동도로 이용해서 건축한 한 적이 있으니까 또다시 상수작을 받지 않아도 된다. 이런 논리가 많기 때문에 여기 보면 이 지목이 임야로 돼 있고 이거는 뭘로 돼 있죠? 이것도 그대로 임야로 돼 있고 건물이 진 거는 그대로 대지로 돼 있습니다. 자, 좋긴 아주 좋은 땅이 서울의 땅에 보면 낙조가 아주 끝내주는 땅입니다. 이거 보면 여기 담장 쳐져 있는 데가 지금 경매로 넣은 땅입니다. 바깥에 보면 약간 높은 데 갖고 낙조가 기가 막힌 요 땅이 경매로 넣은 데 가격이 떨어졌죠. 자, 제가 질의를 해봤습니다. 뭐라고? 서산시 성계면 797-15번지는 비도시 지역으로서 동이나 업이 아닌 지역으로서 건축법 제44조 규정에 같은 법 규정에 의해 적용 제의지므로 토지 소유자의 동의를 얻도록 하는 것을 의무하고 있지 않습니다. 이거는 건축가에서 답변한 겁니다. 제가 이때 물어봤을 거는 지목이 임야이기 때문에 도시개발가에 물어봐야 되는데 도시개발가에다 물어봤고 이거는 어디다 물어본 거예요? 건축가. 조금 아까 용의는 도시개발가. 이거는 무슨 과? 건축가. 건축가에서는 뭐라면 기타 관련 법 등의 저촉이 없는 경우입니다. 이렇게 해서 사실은 이게 무슨 소린가 하고 다시 물어봤더니 담당자가 우리 건축가에서 물어보지 마시고 도시개발가로 가보십시오. 도시개발가로 갔더니 뭘 받으래? 배수로 사용수당 받아오라. 사실은 제가 이걸 물어볼 때만 해도 상당히 옛날이에요. 지금 이렇게 보면 언제죠? 날짜가? 2015년도면 거의 한 10년 전이잖아요. 15년 전에 개발행위 허가에 대해서 제가 정확하게 이해를 못할 때예요. 그 다음에 지금처럼 개발행위 허가의 지침이 정확하게 내려있지 않을 때입니다. 지금은 개발행위 허가의 지침도 정확하게 내려와 있고 마을 안길이라는 얘기도 나와 있고 건축법상 도로가 없어도 인허가를 내줄 수 있는 게 정확하게 나왔는데 이 10년 전에만 해도 그렇게 나와 있지 않기 때문에 제가 그런 그 개념이 건축허가를 받으려면 건축가에 가서만 물어보면 된다고 생각했지 내가 도시개발가에까지 가서 물어봐야 된다는 생각을 못했고 담당 공무원이 우리 건축가에서는 문제가 없습니다. 도시개발가에 가서 개발행위 허가를
받아야 되는 거에 질의를 하십시오 하고 그 담당자들이 얘기하는 바람에 그때서야 저도 도시개발과를 가서 물어보고 개발행위 허가를 받아야 되는 땅이 있고 개발행위 허가를 안 받아도 되는 땅인데 개발행위 허가를 안 받아도 되는 땅은 건축가에서 오케이만 하면 된다. 개발행위 허가를 받아야 되는 땅은 도시개발과도 같이 가서 두 법에 의해서 다 양쪽 다 인허가를 받을 수 있어야 되는데 핵심은 개발행위 허가는 제가 몇 가지 6가지입니다. 뭐죠? 경사도, 임법본수도, 표고도, 도로, 배수로, 상수로 6가지입니다. 건축법에서는 그냥 건축법상 도로 하나만 있으면 되는 겁니다. 즉 지목이 26가지 중에서 6가지 지목은 건축법상 도로를 인정해서 동도를 이용해서 건축허가 받은 적이 있거나 도로대장에 올라가 있거나 출입에 지장이 없거나 마을 안길이거나 이런 경우에 지목이 아까 6가지인 경우에는 건축가에서 오케이 하고 짐을 질 수가 있는데 똑같이 나란히 있다고 하더라도 개발행위 허가를 받아야 되는 땅과 개발행위 허가를 안 받아도 되는 개발행위 허가를 받아야 되는 땅은 어디를 가야 된다고? 도시개발과에 가는데 도시개발과에서는 경사도, 임목본수도, 표고도, 도로, 배수로, 수도 이 6가지를 정확하게 다 보는데 수도가 없을 때는 제가 임의로 우물을 파면 되지만 나머지 5개는 경사도, 임목본수, 표고도 여기는 봐야 되고 그 다음에 경사도, 임목본수, 표고도가 문제가 없는 경우는 진입도로와 배수로 2개를 반드시 봐야 되다 보니까 마을 안길에 있는 땅이라고 하더라도 아까 제가 보여준 땅 중에서 지목이 대지인 경우도 있지만 지목이 대지도 아니고 그 옆에 전은 있죠. 전도 있었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옆에 있는 대지는 건축법상 도로가 있다 보니까 마을 안길을 위해서 인허가를 내준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그 옆에 있는 저는 개발의 허가를 받아야 되다 보니까 배수로 사용승낙을 받아오라 하다 보니까 똑같은 땅이 나란히 있지만 지목이 대지 있는 토지와 지목이 전인 토지는 인허가를 하나는 건축가만 가니까 나오고 하나는 도시개발과는 가니까 인허가 안 나온 땅이다는 얘기는 아까 땅의 가치는 뭘로 정해진다 그랬죠? 인허가로. 인허가가 나느냐 안 나가느냐의 차이가 지목이 어떤 법규 적용을 어떻게 받느냐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 10분만 쉬었다가 또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교수님 농지는 그 3가지 안 봐도 되네 아까 그. 경사도, 임목본수, 표고도는 농지인 경우는 거의 다 맞아 들어가다 보니까 평지다 보니까 그렇게 이미 농지인 경우에는 경사도가 15도 이상 될 수가 없잖아요. 그렇지. 그러니까 농지인 경우에는 안 받는데 임야인 경우에 경사도, 임목본수, 표고도를 보게끔 되고 그 다음에 도로, 배수로, 상수를 보는 겁니다. 혜주야 들어가 봤냐? 그게 교수님한테는 안 되고 응. 이성희 사장님한테 들어가야 되는데 이성희 사장님이 전화를 안 받네요. 이성희 사장님도 이제 못 들어갈걸? 이성희 사장님도 못 들어갈까? 내 이름으로 그냥 바뀌어가지고.
어, 지금 도로 하는 거예요? 어, 농지가 아니고 도로. 끝까지 도로예요? 아니 이제 도로를 다 끝나고 나면 농지하려고. 그러니까 지금 1 그러니까 이거는 지금 8이 끝나고 9야. 9, 10이야 오늘은.
혜지야, 네. 그 인터넷으로 네. 우리 먼저 샀던 그 USB 있지? 네. 그거 하나 더 신청해서 항상 내가 안 갖고 올 땐 여기다 하나 두자고. 두 개를 갖고 있어서 하나는 내가 가져가고 하나는 여기다 두고. 그러니까 혹시 안 갖고 왔을 때 이게 있는 걸 내가 가져가서 쓸 수 있도록. 응? 이번엔 파란색으로. 빨간색하고 까만색 시켰으니까 파란색으로. 뭐 그렇게 색 세트로 있지 않아요? 아니, 검정색이 많아요. 지금 깜장색하고 빨간색하고 있어. 검정색이 많아요. 응? 검정색이 많아요. 파란색으로 시켜. 아니 색 파란색이 없다니까요. 시킬 때. 교수님은 그거 혹시 모르니까 금요일에 한번 가져와. 아, 금요일날 내가 가지고 오긴 가지고 올 거야. 나 또 잊어먹을까봐 그러지. 아이고, 참. 잊어먹으면 안 되는 걸 왜 자꾸 잊어먹냐? 핸드폰에 적으세요. 에? 핸드폰에 일정표에 적어놔야 돼. 아, 다 까먹어. 아니, 오늘 갖고 온다고 챙겼다가, 아, 주머니에 넣어. 추천 물건을 또 복사해서 옮긴다고 하면서 깜빡 또 빼놓고 온 거야. 아, 메일로 USB 저장하면서 메일에서 보내놓으세요. 이게 용량이 많아서 메일이 안 가더라고. 이게 동영상. 대용량이라도 안 가요. 안 가더라고. 이제 오늘 거 녹화한 거라 갖고 메일로 한번 보내봐 나한테. 오늘 한 거를요? 오늘 이제 좀 도로 아 도로? USB. 그게 이거 용량이 안 들어가고요. 안 들어가지. 제가 저기 먹는 거 메일로 용량이 안 들어가 동영상은. 올리는 데 있잖아요. 올리는 데다 돈 주고 그거 써갖고. 자, 그럼 이제 또 보시겠습니다. 자, 보면 그러면 제가 여태까지 개발행위 허가를 받아야 되는 땅은 배수로가 있어야 된다고 얘기했지 않습니까? 그러면 실질적으로 배수로가 있어야지 다 해주느냐 하면은 그렇지도 않고 배수로가 없어도 해주는 사례를 여러 개를 봤다는 겁니다. 지금. 자, 한번 보시겠습니다. 경기도 양주시 남면 상수리에 보면 지목이 뭘로 돼 있죠? 근린 생활시설로 돼 있고 하나는 두 필지가 경매하는데 하나는 전이고 하나는 근린 생활시설인데 경매가 나왔는데 여기 보시게끔 되면은 자 보시면 여기 기호 1번하고 기호 2번하고 두 개가 경매로 나왔죠. 그럼 여기 지적조상을 보게끔 되면 노란 색깔이 현황 도로지 않습니까? 자 보면 여기 보면 현황 도로는 있고 여기 보면 두 필지가 나왔는데 여기는 그냥 농지고 여기는 건물이 지어져 있는 건데 여기 보면 이렇게 현황 도로가 있습니다. 자 토지 연계획 확인호는 보면 도로가 없죠. 예. 그냥 이모고 여기 보면 361-2는 대주구역이 전이죠. 3이죠. 이 얘기는 뭐냐면 이게 한 필지였다가 여기가 건물이 지어지면서 이거는 대지로 바뀌었고 이거는 전으로 그대로 있다는 얘기는 여기 대지는 농지 전용 허가를 받았다 보니까 개발행위 허가를 받았고 건축 허가를 받았겠죠. 그러면 아까도 제가 얘기했듯이 개발행위 허가를 받을 때 뭐를 받아야 되죠? 배수로 상수로 받아야 되죠. 근데 제가 보기에 이거는 땅 주인에게 배수로 사용승낙 받기가 불가능한 땅이에요. 자, 한번 보시겠습니다. 요 땅인데 이렇게 보면 여기 완전히 산 19-2 땅이죠. 여기에 있고 현황 도로는 있지만은 지적도상으로 보면 산 19번지하고 뭐 다른 땅 두 개 아닙니까? 자, 여기 보시면 여기 앞에 여기 건축허가 받은 대지로 받은 곳에 여기 보면 여기 뭐라고 나와 있죠? 도로 이렇게 나와 있죠. 그러니까 이거는 지적도상 도로가 없이 건축법상 도로인 거예요. 자, 인허가를 받기 위해서는 무슨 도로가 필요하다고 그랬죠? 도로법에 의한 도로, 사도법에 의한 도로, 건축법에서 고시가 된 도로, 아니면 동도로를 이용하여 건축허가 받은 경우에는 건축법상 도로를 이용해서 토지주의 사용승낙서 없이도 건축 인허가를 내준다. 그러면 여기 지목이 이미 하다 보니까 동도로를 이용해서 건축허가를 받았다고 보자 이런 얘기예요. 자 보십시오.
여기 보시면 여기 이 동도를 이용해서 여기도 건물이 지어졌고 여기도 건물이 지어졌으니까 동도를 이용해서 현황도를 이용해서 건축허가 받은 적은 있죠. 그러니까 만약의 경우에 이것이 지목이 대지였다 그러면 건축가만 가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동도를 이어서 건축허가 받은 적은 있는데 지금 보시다시피 여기가 뭐였었죠? 전이었었죠. 전인데 이게 분할이 돼서 대지로 된 건축허가 받으면서 대지로 된 거 아니에요? 그러면 361-2번지는 여기에 건축허가를 받기 위해서는 개발행 허가도 받았고 그 다음에 건축허가를 받았겠죠. 그러면 아까 제가 얘기했던 대로 배수로 사용수납을 받아야 된다고 얘기했죠. 근데 담당 공무원이 배수로 사용수납 받지 않고도 개발행 허가를 내준다 그러면 건축 인허가를 받을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지금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마을 안길 개발행 허가를 받아야 되는데 하수도법을 적용할 수도 있고 담당자 공무원이 하수도법을 적용 안 할 수도 있는데 그러면 언제 적용을 하고 언제 적용 안 할 것 같아요? 언제는 하수도법을 적용하고 언제는 적용하지 않을 것 같으냐 이런 얘기예요. 제가 판단하기에는 토지주가 항의를 하고 뭐 하면은 개발행 허가 배수로 사용수납을 받으라고 적용하고 민원하는 사람이 없으면은 내주기도 한다 이런 뜻입니다. 저는 그렇게 판단해요. 즉 다시 말하면 아까 전원주택을 개발해서 분양하는 사람이 있죠. 땅 주인이 있죠. 그걸 가지고 그냥 동도로 이용 건축허가를 내준다고 할 때는 그 사람이 단박에 담당자한테 가서 왜 이거를 내 동로인데 이걸 허가를 내주느냐 뭐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겠죠. 항의할 수도 있겠죠. 그러다 보니까 건축법에서는 동도로 인해 건축허가 내줄 수 있고 미만의 지역이기 때문에 건축법상 도로를 지역을 안 해도 해줄 수 있다고 하는데 허가를 그냥 내주면은 토지 주인이 와서 민원을 제기할 것 같으니까 배수로 사용수납을 받아라고 했고 할 수가 있고 이런 경우에는 땅 주인이 건축 인허가를 내준다고 해도 아무도 와서 얘기하진 않겠죠. 그러니까 배수로 사용수납을 받아오라고 하지 않고도 인허가를 내준 것으로 본다 이런 게 제 생각이에요. 따라서 배수로 사용수납을 100% 받아야지만 된다 이렇게 생각만 하지 마시라는 겁니다. 배수로 사용수납 개발행 허가를 받아도 배수로 사용수납을 받지 않고도 인허가를 내주는 것이 많습니다. 이거 말고도 자 한번 더 볼게요. 이런 집을 큰 집을 지었는데도 불구하고 여기에 6m 도로 하고 건축허가를 내준 겁니다. 자 이거 보면 이런 집 있죠. 근데 자 보십시오. 백곡면 용동리에 뭐에 지목이 대지구 199평이죠. 요 땅입니다. 지적동 도로 없죠. 지적동 그렇고 지적동 도로 없지 않습니까? 근데 뭐가 있죠? 건축허가를 낼 때 현황도로 있다고 했었죠. 건축법상 도로 인정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여기 뭐 이렇게 도로가 있죠. 그럼 여기에 지목이 옛날에 이것도 전이었었겠죠. 이 잘라졌으니까 여기서부터 잘라갖고 이 집이 지어졌으니까. 그러면 여기서 개발행 허가를 받으려고 할 때에 현황도로가 있어도 뭘 받아오라고 그래야 되죠? 배수로 사용수납을 받아오라고 그러면 원래 인허가를 내주면 안 되는데 배수로 사용수납 없이도 여기 인허가를 내서 집이 지어져 있지 않느냐 이런 얘기예요. 즉 제가 판단하기에는 토지주가 민원을 제기할 것 같으면 배수로 사용수납을 받아오라고 적용하고 민원인이 토지주가 민원을 제기하지 않으면 건축법상 도로를 인정해서 인허가를 내줄 수도 있지 않느냐 이거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자 보면 이번에는 어떤 땅이든지 인허가를 받으려면은 토지주의 사용수납을 받아서 건축법상 도로 인정을 받으면은 건축법상 도로 인정해준다 그랬죠. 그런데 건축법상 도로 지정 없이도 도로법이면 도로도 아니고 사도법이면 사도도 아니고 현황 도로인데도 건축법에 의해서 여기를 도로로 쓰겠다고 지정해야 되는데 지정하지 않고도
그냥 건축허가를 내주는 사례도 있더라는 얘기입니다. 그 사례를 한번 또 보시자고요. 자, 보시면 제가 이런 거를 보는 거는 뭐 때문에 보냐면 제가 한 달에 2번씩 추천 물건을 골라주는데 가격이 많이 떨어지는 거를 제가 추천하지 않습니까? 보면은 그럼 가격이 떨어질 때는 반드시 문제가 있기 때문에 떨어지는데 문제가 있는 것 중에 가장 큰 문제가 도로 지정 문제입니다. 여기가 감정 가격이 얼마였었죠? 9,500만 원인데 대지 면적은 94제곱미터인데 여기 얼마까지 떨어져? 8,500까지 떨어진 거를 제가 권리 분석을 한번 해본 겁니다. 자, 보십시오. 여기 보면 기호 3번, 2번, 1번인데 조금 아까 거는 기호 1번입니다. 근데 1번, 2번, 3번을 떠나서 기호 3번을 보자야 되는데 1번, 2번 떠나서 3번을 따로따로 공면으로 나온 거니까 3번을 한번 보자 이런 얘기예요. 3번을 보게끔 되면 자, 여기 3번입니다. 여기 이렇게 도로가 있죠. 현황 도로가 뒤에 도로가 있죠. 그렇죠. 근데 이 도로가 지목이 도로가 아니고 뭐죠? 국어로 돼 있죠. 그리고 누구 거예요? 국유지죠. 그리고 현황이 포장이 돼 있죠. 지목이 국어고 도로가 아닙니다. 근데 다시 말하면 건축법상 도로는 도로법에 의한 도로, 사도법에 의한 도로, 건축법에 고시가 된 도로가 건축법상 도로인데 실질적으로 인허가를 내줄 때는 국유지이고 지목이 도로가 아니고 국어라고 하더라도 현황이 포장이 되어 있으면 건축법상 도로를 인정해서 지정을 하지 않고도 왜? 개인의 땅이 아니고 국가 땅이다 보니까 지정을 하지 않고도 그냥 건축법상 도로를 인정해서 인허가를 내주더라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면 여기 한번 보시겠습니다. 요 땅입니다. 요 땅인데 요거는 뭐예요? 국어죠. 요 뒤로는 지적상 도로가 없죠. 근데 자 보십시오. 건축허가는 나왔죠. 여기 보면 이렇게 현황 로드 보면 이렇게 돼 있고 요 땅 건물이고 요게 지금 실질적으로 이게 뭐예요? 국어입니다. 그리고 여기 이 뒤쪽으로 이쪽으로는 지금 뭐예요? 도로가 없는 겁니다. 지적상 도로 없는 겁니다. 여기 보면 도로 없죠. 근데 인허가를 낼 때 여기 인허가를 낼 때 봤더니 뭐라고 나와 있죠? 여기요? 4m 현황도로 뭐? 국어. 여기 현황도로고 이 현황도로가 뭐야? 국어하고 연항이 됐죠. 그러다 보니까 이 국어를 가지고 현황도로를 내는지 여기가 만약에 사람이 자동차가 다닐 수 없다 그러면 이 현황도로가 있어서 출입에 여기 지장이 있다 그러면 허가는 안 해주겠죠. 근데 왜 해줬죠? 지목이 국어, 건축법상 도로가 아니더라도 현황, 국어가 현황의 포장이 되는데 이 포장은 누가 했겠습니까? 지방자치단체가 했겠죠. 국유지다 보니까. 그러다 보니까 토지주의 사용수라서 없이도 건축허가를 내준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 요 땅입니다. 보면. 자, 이번에는 제방입니다. 제방. 경기도 파주시 문산읍 이천리에 여기 보면 주택과 창고가 경매로 나왔습니다. 15억짜리가 얼마까지 떨어졌죠? 3억 6천까지 떨어졌습니다. 자, 한번 봤습니다. 이건 뭐냐면 여기에 전이 있고 여기에 보면 집이 지어져 있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는 뭐죠? 하천입니다. 하천. 하천이고 여기에 여기 노란 색깔 칠한 것이 있죠? 이 노란 것 색깔 있는 것이 현황도로인데 이게 현황도로라기보다는 제방이에요. 여기 물이 흐르니까 물이 넘어가지 않게 높게 만들어 제방을 만들고 제방을 현황도로로 쓰고 있는 것이 그러한 땅이 경매로 나옵니다. 이런 것이. 여기 보면 지목이 여기 뭐로 돼 있죠? 지목이 대지인데 뭐로 돼 있죠? 소하천 예정지로 돼 있죠. 그러니까 사실은 이 땅하고가 경매로 같이 나온 겁니다. 그러면 자 보시면 여기에 집이 지어져 있죠. 여기 집이 지어져 있잖아요. 그다음에 여기 보면 여기 보면 하천으로 해서 이게 물이 흐르고 있죠. 그리고 여기 뭐야? 제방도로가 이렇게 있죠. 그러니까 제방도로를 이용해서 여기에 집이 지어져 있거든요. 그러면
지적도상으로 모르네. 여기 하천이 있고 도로가 있어. 여기 제방도로입니다. 자, 여기에 집이 지어져 있죠. 이렇게 기역자로. 근데 여기 뭐로 돼 있죠? 제방이 뭐로 돼 있죠? 도로로 돼 있죠. 즉, 이 얘기는 뭐냐면, 지목이 도로가 아니더라도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포장해 있으면 건축허가를 받을 때 우리가 토지주의 사용승낙을 받아서 도로로 지정하면 건축법상 도로로 된다고 얘기했는데, 지방자치단체가 주인으로서 현황을 포장해서 사용하고 있을 때는 도로 주인의 사용승낙서 없이도 건축법상 도로를 인정해서 건축허가를 내주더라, 이런 얘기입니다. 우리는 무슨 얘기를 하냐면은 인허가가 중요하다 그랬죠. 그러니까 지목이 도로가 아니더라도 우리가 인허가를 받을 수 있는 땅이 어떤 땅이냐, 내가 어떤 땅이 경매로 나왔을 때 내가 저 땅에다가 건축법에 의한 도로를 인정받아서 인허가를 받을 수 있느냐 없느냐, 핵심이 그거 아닙니까? 즉 지목이 도로로 돼 있다고 하더라도 도로법에 의해서 도로로 지정되지 않으면은 인허가를 안 내주는데, 지적법에 의해서 도로로 돼 있지 않다고 하더라도 건축법에서 도로를 인정한다면 건축허가를 내줄 수 있는데, 이 땅 주인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로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포장을 해서 현황 도로를 쓰고 있을 때는 건축법상 도로를 인정해서 인허가를 내주더라. 자, 그러면 여기서 또 하나 중요한 것은, 여기서 이런 인허가를 내줬을 때에 배수로 사용승낙을 받아오라고 그랬어요? 안 받아오라고 그랬어요? 받아오라고 하잖아요. 왜? 토지주가 누구니까?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니까.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개인의 그 사생활을, 통로를 보호해주는 땅이 돼야 되지 규제를 하는 땅이 되면 안 되죠. 왜? 대한민국은 민주자유국가로서 타인의 재산권을 보호해주기 위해서 현황 도로를 쓰고 있다고 하더라도 사용승낙을 받아오라고 하는 것인데,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세금을 걷어서 도로를 만들었다 그러면 모든 국민이 공평하게 쓰게 돼야지, 그거를 인허가를 받는데 사용승낙을 받아와라? 누구한테 받아야 돼요? 사실은 국유지로서 사용승낙을 받아오라고 해갖고 지금 소송을 한번 하고 있는 적이 있는데, 그게 어떻게 되는지, 그 철도청 땅이거든요. 어떻게 되는지 한번, 아직 결과가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잘 뭐라고 얘기는 못하겠지만 대부분이 핵심은 그거예요. 국유지나 지방자치단체 땅이라고 하더라도 포장이 안 돼 있을 때는 건축법상 도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땅으로서 포장이 돼 있을 때는, 그때는 그거를 건축법상 도로를 인정하더라, 이런 얘기입니다. 왜? 대부분의 공무원들이 그걸 가지고 사용승낙을 받아오라고 하는 공무원은 없더라, 이런 얘기인데, 100% 없다는 얘기 아니고 간혹 한두 명이 사용승낙을 받아오라고 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 경우에 포장이 안 된 경우에는 그럴 수 있다고 봐요. 그런데 포장이 돼 있다는 얘기는 누가 포장을 했죠? 내가 포장을 한 것이 아니라 국유지다 보니까 지방자치단체에서 포장을 했겠죠. 지방자치단체에서 포장을 했다는 얘기는 도로로 쓰기 위해서 포장을 했겠죠. 그렇다 그러면은 건축법상 도로는 너비가 4m 이상으로서 사람과 자동차가 다닐 수 있으면 건축법상 도로다 보니까 국유지, 지방자치단체에서 포장하고 4m 이상으로서 사람과 자동차 통행이 가능하다고 하면은 도로 대장에 올라가 있지 않고 사도 대장에 올라가 있지 않고 건축법상 도로 대장에 고시되어 있지 않더라도 건축법상 도로로 인정을 해주더라,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그렇게 허가를 받아왔다는 것이 아니라 허가를 받은 거를 다 찾아보고서 배치도 보게끔 되면 이렇게 도로 나와 있지 않냐, 이런 얘기예요. 여기 보면 하천이고 이게 뭐죠?
현황도로인데 이 현황도로가 뭐예요? 제방입니다. 자 보면 지목이 유지인데 군유지 현황도로를 또 건축법상 도로 인정한 겁니다. 자 보시겠습니다. 여기 보면 여기에 보면 건축안 한 게 있죠. 근데 여기 이게 보면 현황인데 이게 뭘로 돼 있죠? 지목이 유지로 돼 있죠. 근데 뭐죠? 군유지로 돼 있죠. 군유지로 돼 있죠. 지목이 대지간이 뭐죠? 유지죠. 유지. 도로가 아닙니다. 그렇다고 하더라도 유지인데 뭐가 돼 있죠? 여기 보면 현황도로 이렇게 돼 있죠. 그리고 뭐가 돼 있죠? 포장이 돼 있죠. 즉 지목이 지적법에 의한 도로가 아니더라도 토지주가 지방자치단체로서 포장이 되어 있는 경우에는 건축법상 도로로 인정을 해주더라 이런 얘기입니다. 근데 담당자가 안 해준다고 했을 때도 또 건축법상 도로를 인정해달라는 것이 근거는 없어요. 근거는 없습니다. 왜? 건축법상 도로는 법에 의해서 이렇게 나왔습니다. 도로법에 의해서 도로대장이 올라가 있거나 사도법에서 사도대장이 올라가 있거나 건축법에 의해서 고시가 됐을 때는 건축법상 도로 인정하고 그렇지 않은 경우엔 토지주의 사용승낙을 받아서 건축법상 도로로 지정을 하면은 건축법상 도로를 인정한다는 것은 건축법에 나와 있는 도로의 조건입니다. 그러면 이렇게 지방자치단체가 포장을 하고 있는데 지방자치단체에다가 이 도로를 지정해달라고 뭐야? 소송을 할 수가 있을까요? 물론 우리 제주도에 있는 거는 지금 소송을 했습니다. 도로를 지정해달라고. 이 소송을 한 지가 근 3개월이 돼가는데도 아직도 그 제주도 한림읍에서는 그 이제 답변을 하기 위해서는 변호사를 지정하든지 아니면은 그 관계 공무원, 인허가에 되는 공무원이 답변서를 제출하면서 이 답변하는 그 다시 말하는 소송 수행으로 지정이 돼야 되는데 한림읍에서 아직까지 3년이 지났는데도 아직까지도 지정을 못하고 답변서를 아직까지 안 내고 있는 건지 못 내고 있는지는 모르겠고 그것이 결과가 조만간 나오게끔 되겠지만은 실질적으로 보면 지방자치단체의 땅으로서 지목이 도로가 아니고 국어, 하천, 유지, 임야 이렇게 돼 있다고 하더라도 지방자치단체의 땅으로서 지방자치단체가 포장을 했을 때는 건축법상 도로 지정 없이 건축허가를 내주는 것이 대부분이더라. 근데 가끔가다 안 해주는 경우도 있고 사용승낙을 받아오라는 경우도 있다. 지목이 국어인데 국유지 현황도로입니다.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여기 보면 이런 땅에 보면 건축허가를 내줬죠. 여기요. 자 보면 이 땅입니다. 근데 여기 보면 628 뭐로 돼 있죠? 국어로 돼 있죠. 국어로 되는데 이게 뭐 현황도로죠. 근데 어디 거죠? 국토교통부 땅이죠. 여기 건축허가를 낼 때 이거를 도로를 그냥 인정해서 건축허가를 내줬다는 토지주의 사용승낙을 받지 않고도 해줬다는 얘기예요. 이 땅에 지목이 이 전부 다가 국어인데 실질적으로 물을 흐르는 건 요만큼이고 요 나머지는 뭘로 만들었죠? 포장을 해서 도로를 만들어 놨지 않습니까? 이런 경우에 인허가를 내주더라 이런 얘기. 대부분이 이렇게 되면 지목이 도로가 아니더라도 인허가를 내주더라 이런 뜻입니다. 자, 안성시 금강면 개선리에 이것도 뭐예요? 지목이 뭐죠? 국어입니다. 근데 이 국어가 전부 다 뭐예요? 포장이 돼 있고 이 포장된 거를 이용해서 이렇게 집들이 지어져 있지 않습니까? 다 보면 국유지로 돼 있죠? 지목은 뭘로 돼 있죠? 국어로 돼 있죠. 이게 뭐야? 다 국어입니다. 국어로 돼 있어도 일부는 현황 포장이 돼 있고 일부는 포장이 안 돼 있고 물이 흐르는 경우도 있습니다. 보면은 그래도 도로로 포장이 돼 있어서 사용할 때는 인허가를
내주더라. 이 국어입니다. 여기 보면 국어인데 이렇게 이용해서 이렇게 집이 지어져 있는 거죠. 자, 우리가 중요한 게 뭐라 그랬죠? 인허가 받는 것이 중요하다고 그랬죠. 그러니까 지목여해에 불구하고 토지주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일 경우에 현황이 포장이 돼서 사용하고 있을 때는 건축법상 도로로 인정받아서 토지주의 사용성 없이 현황 도로로서 인허가를 내주더라. 100% 그런 것은 아니고 가끔 가다가 안 해준다고 할 수도 있다는 얘기인데, 언제 그 현황 도로를 위해서 건축허가 받은 적이 한 번도 없는 경우에는 안 해주는 경우도 있는데, 이런 경우에는 안 해줄 수가 없어요. 왜? 이미 그 국어 현황 도로를 위해서 수십 개가 집이 지어져 있죠. 그러다 보니까 담당자도 안 해줄 수가 없습니다. 근데 제주도에 지금 안 해준 것은 거기는 지목이 뭐야? 임야거든요. 그 다음에 제주시 땅이에요. 포장이 돼 있습니다. 근데 그 포장이 돼 있는 현황 도로로 포장까지 다 돼 있지만은 그 도로를 이어서 건축허가를 내는 것은 한 번도 없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거는 건축법상 도로 인정을 못하겠다. 그러니까 건축법상 도로 인정 못하겠다는 것이 아니라 국유지임으로써 도로 지정이 곤란하다. 왜? 건축허가를 받기 위해서는 건축법상 도로를 지정해야 되는데 건축법상 도로를 지정하기가 어렵다. 이런 얘기도. 그러면 여기에 있는 이런 땅들은 건축법상 도로를 지정했냐면 지정 안 했죠. 안 하고도 현황 도로를 이용해서 지정하지 않고 건축법상 도로를 인정해서 건축허가를 내줬다 이런 뜻입니다. 즉 이 얘기는 뭐냐면 아까 담당자가 민원인이 있을 때는 배수로 사용선악을 받아오라고 하고 민원인이 시비를 걸지 않을 때는 배수로 사용선악 없이 건축허가를 내줬듯이 제가 보기에는 이런 지목이 국어, 하천, 임야, 유지 이런 것이 돼 있다고 하더라도 동도를 이용하여 건축허가 하고 건축허가 사용하는 게 많이 있을 때는 따지지 않고 인허가를 내주고 조금 좀 민원이 생길 것 같다 싶으면은 여러 법규 중에서 브레이크 걸을 만한 걸 하나를 걸어갖고 나는 해주고 싶은데 사용수당을 이게 배수로 사용수당을 밖에 하수도법에서 사용 판단이 되니까 좀 받아오신다면 해드리겠습니다 하는 수도 있더라는 겁니다. 자, 208페이지를 한번 보시겠습니다. 구유지 자투리 토지를 불화후 도로 만들기 이런 것이 있습니다. 자, 보면 국유지법입니다. 국유지법에 보면 시행령 40조 용도 폐지. 국가의 재산은 국유재산법에 국가의 재산은 행정재산이 있고 일반재산이 있습니다. 행정재산은 국가가 주인으로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현재 사용하고 있으면은 행정재산입니다. 근데 땅 주인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지만은 현재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사용하고 있지 않으면은 일반재산입니다. 따라서 행정재산은 빌려주거나 불화하거나 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국유지 땅이지만은 우리 공매로 들어가면 대부, 불화 이런 것이 있죠. 그것은 행정재산으로 되어 있지 않은 일반재산인 경우에는 대부 빌려준다는 얘기고 불화 해준다는 이런 뜻입니다. 개인 땅으로 팔기도 한다는 얘기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행정재산은 살 수가 없는데 불화를 받을 수가 없는데 제가 얘기한 거 보면 여기 보면 행정재산으로 사용료로 결정 날부터
5년이 지난 날까지 행정재산으로 사용하게 되지 않는 경우는 행정재산에서 일반재산으로 어떻게 한다? 변경을 시킨다는 얘기야. 행정재산에서 무슨 재산으로? 일반재산. 그러니까 행정재산으로 지정이 되게끔 되면 빌려주거나 불화를 못하게끔 되는데, 행정재산으로 지정이 돼 있다가 일반재산으로 바뀌게끔 되면은 그게 뭘로 바뀐다? 불화를 할 수도 있고 빌려줄 수도 있다. 그러면 요 근래에 행정재산에서 일반재산으로 바뀌어갖고 불화를 했던 가장 큰 땅이 어떤 땅이었죠? 한전, 어디? 한전. 저기 삼성동에 있는 한전 사옥 있죠. 그거 한정 사옥을 저쪽 낮은 걸로 옮겼죠. 그러면서 그거를 어떤다? 그러니까 행정재산에서 일반재산으로 바뀌면서 공매를 했죠. 그때 그 땅을 현대에서 몇 조 원에 사가지고 갔죠. 자, 원래 한전에서 사용하기 때문에 그건 무슨 재산? 행정재산. 한전이 어디로 옮겨갔죠? 낮으로 옮겨가죠. 그러면서 그건 뭐야? 행정재산에서 일반재산으로 변경되다 보니까 그때 그걸 어떤다? 불화를 할 수 있다 보니까 그냥 불화하지 않고 정식으로 공매 절차를 거쳐서 팔게끔 된 겁니다. 내용이 그렇게 된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자산관리공사에서 공매 재산을 불화를 하는 것도 있고 대부하는 것도 있습니다. 사이트에 들어가보면 다 있습니다. 자, 그러면 저는 일반에 있는 재산을 보는 것이 아니라 행정재산에서 자투리 땅으로 만들어져 갖고 일반 재산으로 변경된 것을 사자 이런 얘기거든요. 처분의 방법입니다. 왜? 우리가 국유지 재산을 처분하는 방법. 법 43조 1항에 따른 경제 입찰은 1개 이상의 유효한 입찰이 있는 경우 최고 가격으로 응찰하는 자를 낙찰자로 한다. 일반 재산이 다음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 43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제한 경쟁이나 지명 경쟁 방법으로 처분할 수 있다. 지명 경쟁으로 처분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토지의 용도 등을 고려할 때 해당 재산에 인접한 토지 소유자를 지명하여 경영에 붙일 수 있는 경우, 누구를 해서? 재산에 인접한 토지죠. 그러니까 공매를 통해서 누구나 입찰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자투리 땅, 이 얘기는 뭐냐면 자기 혼자서는 사용할 수 없는 작은 땅인 경우에는 다른 사람한테 팔지 않고 그 옆에 땅인 사람이 사서 그 땅과 합의를 해서 사용할 수 있게끔 하기 때문에 일반인들에게는 공매를 하지 않고 옆에 그 자투리 땅 옆에 있는 사람을 지정을 해서 팔 수 있다, 이런 내용입니다. 자, 언제 이런 땅이 경매로 나오느냐 이런 얘기입니다. 공매로 또는 경매로. 자, 보십시오. 국유재산법 행정재산과 일반재산으로 공유한다. 일반재산 이란 행정재산 외의 모든 국유재산을 처리한다. 자, 보십시오. 평택시 신장동 327-50번지 89.54평이 토지와 건물이 경매로 나왔는데 3억 2,800짜리가 얼마까지 떨어졌죠? 1억 4,700까지 떨어졌습니다. 여러분들이 경매를 임할 때는 토지의 경매를 임할 때는 토지의 감정가를 그대로 믿으시면은 실수가 생깁니다. 왜냐면은 감정하는 사람은 그 땅 옆에 있는 땅을 감정하지 인허가를 받을 수 있는 땅이냐 없는 땅이냐는 감정사는 감정 안 합니다. 그거는 뭐만 감정해요? 감정하는 땅 근처에 옆에 있는 땅이 얼마 가느냐고 보고 그 가격에 의해서 그 옆에 땅도 같이 감정을 하지, 이 감정하는 것 자체가 인허가를 못 받기 때문에 100만 원,
인허가를 받을 수 있으니까 300만 원. 이렇게 감정하는 감정사는 없다는 거예요. 감정사는 감정법에 의해서 감정하는 법이 따로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감정가격을 그대로 인허하면 안 되는데, 여기서 만약에 이 땅을 인허가를 그대로 받을 수 있다면 3억짜리가 맞아요. 근데 만약에 인허가를 받을 수 없다 그러면은 1억 4,700도 비싼 땅인 겁니다. 그럼 제가 이거를 경매로 나온 것을 보고 우리 수강생에게 추천했던 겁니다. 이게 언제죠? 2014년도죠. 지금부터 몇 년 전이죠? 10년 전이면 우리 홍 사장님이 오셨을 때 오시기 전이에요? 그 다음에 예? 저 오기 전에. 아, 오시기 전입니까? 자, 보시면 요 땅이 경매로 나온 겁니다. 근데 여기 320, 89가 여기가 뭐라고 돼 있죠? 도로로 돼 있죠. 그러면 여기에 집을 짓기 위해서는 요런 4m 이상의 도로를, 건축법상 도로를 보는데, 이거는 옛날 집이기 때문에 4m가 안 되는 도로 가지고 건축허가를 내렸던 옛날 집입니다. 그러다 근데 여기 327-89를 도로를 만들면서 수용을 했죠. 수용을 해서 잘라진 땅이 뭐야? 두 필지가 잘라진 거. 같이 수용을 했다가 도로를 만들고 났더니 이게 뭐야? 자투리 땅이 된 겁니다. 다시 말하면 이 도로에서 여기까지 이 작은 2m 도로 말고 여기서부터 이 4m, 6m 도로에서부터 이쪽까지 진입을 해야 되는데, 진입하는데 이 두 개의 토지가 어떤 토지냐? 요 두 개의 토지입니다. 등기 등본의 등본을 보게끔 되면은 어디 땅이죠? 평택시 땅이죠. 다시 말하면 평택시가 뭐로 했냐면 도로를 만들어 수용을 하고 난 다음에 이게 뭐야? 잘라서 도로를 만들고 났더니, 도로로 지금 쓰고 있는 건 무슨 재산이죠? 행정재산. 근데 도로를 쓰고 수용은 다 했는데 도로를 쓰고 남았죠. 그럼 무슨 재산? 아까 일반재산. 그러니까 행정재산에서 해지가 된 겁니다. 행정재산에서 해지가 됐으니까 바로 옆에 땅 주인, 우리가 누구 땅? 이 땅 주인이 이거를 뭐야? 요 땅 327- 이거를 이 땅을 우리가 불화를 해달라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이거를 낙찰을 받게끔 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이 땅이 두 개가 있더라고, 두 개. 이게 두 개가 다 경매 진행 시에 시유지였습니다. 그러니까 낙찰을 받고 제가 우리 수강생한테 이 두 개의 땅을 시유지를 평택에 가서 불화를 받아서 이거를 그 자투리 땅은 바로 옆에 땅 주인에게 매도를 하게끔 됐으니까 그냥 매도하지 않고 이런 경우에는 감정평가를 해서 감정가격에서 매도를 하는데, 감정가격이 조금 높다고 하더라도 땅이 한두 평밖에 안 되기 때문에 그것이 뭐 땅 가격이 높거나 낮거나, 도로가 없는 땅에서 도로가 있는 땅으로 만들어진다는 얘기는 엄청난 이권이 나기 때문에 아무 문제가 없어요. 그래서 제가 이 두 개의 땅을 불화를 신청하라고 얘기했습니다. 얘기를 했더니 불화를 하러 갔더니 사실은 보면 327-60번지 이 사람도 입찰에 들어왔었는데 우리가 조금 더 높게 써서 우리가 이 사람을 이겼어요. 자, 보시게끔 보면 얼마에 받죠? 우리가 얼마를 썼죠? 1억 8천 됐는데 이게 얼마 썼죠? 2등이? 1억 7,300을 썼는데 1억 7,300을 쓴 사람이 이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그 이 근처에서 공인중개사를 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여기 불화를 신청할 수 있다는 것도 잘 알고, 여기가 어디냐면 평택시 신장동이지 않습니까? 이 10년 전에 이 신장동에 보면은 다세대를 줘서 미군에게 빌려주는 땅, 선물로 임대료를 1년치를 받을 수 있는 그런 땅이 아주 각광을 받을 때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집을 지을 수 있는 땅이 되기 때문에 이 옆에 있는 사람도 이걸 어떻게 한다? 입찰에 들어왔고, 입찰에 들어오면 이거를 다시 사면 이 사람은 이까지 다 합치게끔 되면 아주 훌륭한 땅이 되는데, 우리가 조금 더 높게 써서 1억 8천하고 1억 7,300이다 보니까 약
600만 원 차이로 우리가 1등을 했는데 웃기는 일이 2등한 부부가 같이 왔는데 바깥에 나오면서 그 여자분이 자기 남편 등을 후리치면서 그 봐 내가 더 쓰라고 했잖아 하고 소리를 꽥 지르더라고. 거기 나오면서 등장을 후리치더라고요. 자, 문제는 우리가 잔금을 내고 여기 불화 신청을 하러 갔더니 이 사람도 불화 신청을 한 거예요. 이 사람도. 그러다 보니까 담당자가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이 사람도 불화 신청했고 너희도 불화 신청한 게 둘 다 붙어 있기 때문에 할 수 없이 두 사람만 넣고 경매를 붙여서 감정가가 끝나고 나면 감정가를 최저가격으로 해서 두 사람을 경매를 붙여서 높이 쓴 사람을 낙찰자로 하겠다. 그러니까 우리 낙찰 받은 사람은 이걸 사서 여기 진입도로를 만들지 않으면 이거 꽝 되는 거예요. 1억 8천원 뭐 나오면 8천만 원도 못 건져요, 이거. 이것을 보고 추천한 거니까. 할 수 없이 제가 이 땅 주인에게 그러면 이 땅 말고 이 땅을 불화를 받게끔 해라. 그래서 이 땅을 불화를 신청했더니 담당 공무원이 이 땅은 이미 불화를 했습니다. 누구한테? 이 사람한테. 근데 그 사람이 등기부 등본상에는 평택지로 되는데 불화를 했는데 아직 등기 이전을 안 했네요. 이러다 보니까 난감하더라고. 할 수 없이 저하고 같이 가서 이 사람을 만나서 이 땅을 어떻게 한다? 팔으라고 해서 사실은 이 땅을 우리가 샀습니다. 여기 327-, 여기 13일 사서 여기 보면 요 사람이 이렇게 보면 진입 도로를 쓰고 있죠. 그 우리가 조건을 우리가 살 때 뭐라고 했냐면 여기에 진입 도로를 쓰는 거 하나 우리 손 건들지 않고 우리도 이쪽으로 진입 도로를 쓰겠다. 그러니까 하라 했더니 마침 비가 오는 날이었었거든. 아침에 그 저하고 이제 낙찰받은 하고 같이 찾아갔더니 여기 집주인 여자가 나이가 한 60대 중반쯤 되시는 분인데 어떻게 오셨냐고 그래갖고 제가 거실에서 이 땅을 좀 사고 싶다 이렇게 얘기했더니 이 땅 주인이 노가다 하시는 분이 돼갖고 아침에 비가 오니까 비가 오는 거 보고 노가다 나가는 게 틀렸으니까 일어나서 나가려다가 소주 한 병 먹고 바로 들어가서 잤대. 그래가지고 우리가 한 11시 반쯤 도착했는데 웬 남자 둘이 찾아와서 자기 마누라하고 거실에서 얘기하고 있으니까 무슨 얘기인가 하고 방 안에서 듣고 있다가 그 얘기를 하니까 문 열고 나오면서 그 남자분이 뭐라면 알았어요. 우리 그 산 땅 소주값이라도 좀 얹혀서 준다면 얼마든지 팔겠습니다. 해가지고 이걸 사실은 사게끔 된 겁니다. 그러면 이걸 샀으면은 인허가를 내주는 게 맞아요, 틀려요? 맞는데 담당자의 주관에 의해서 또 어떻게 한다? 안 해줄 수도 있습니다. 왜? 자 보십시오. 건축법상 여기 도로는 몇 미터 이상이 돼 있냐면 6미터 이상이 접해야 되는데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2미터,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이거는 8미터 이상이 되지만 요 땅을 사서 여기로 들어가는 길목이 요게 2.5미터 밖에 안 되기 때문에 이걸 샀는데도 인허가를 못 내주겠다는 거야. 이것도 담당자의 주관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할 수 없이 이 땅을 우리가 사야 되는데 이 땅을 우리가 사면서 내가 뭐라냐면 이 땅을 우리가 샀기 때문에 이 땅 필요 없다 하고 어떻게 한다? 얘기를 흘리라 그랬어요. 그때는 우리가 이 땅을 사면서 이 땅이 필요 없다 보니까 이 사람이 우리 땅한테 경매를 집어넣을 때 자기가 평당 뭐 700만 원이니까 1000만 원을 쓰겠다고 했었는데 우리는 필요가 없으니까 당신 혼자서 사시오 하다 보니까 사실은 이 사람이 우리 땅을 사는 거를 방해하기 위해서 자기가 사겠다고 했다가 우리가 안 산다고 하다 보니까 담당자한테 뭐라고 얘기했냐면 내가 혼자서 다 살려고 그랬는데 그렇게 하면 안 되니까 반씩 나눠서 사겠습니다 하고 이 사람이 지정을 한 거야. 그래서 우리가 다시
반씩 나누겠다면 우리가 사겠다 해서 사실은 그 후에 이렇게 반씩 잘라진 겁니다. 잘라서 요 땅은 이 사람이 샀고 요 두 개의 땅은 우리가 따로따로 산 겁니다. 사서 이거를 건축법상 도로 없는 땅을 건축법상 도로 있는 땅으로 만들어 가지고 인허가를 받아 가지고 팔았던 사건입니다. 이해가시죠? 인허가를 받는데 지금 여러 가지 도로를 받는데 오늘의 지금부터의 얘기는 행정재산으로 해서 도로로 수용됐다가 도로로 쓰고 남은 땅은 행정재산에서 폐기해서 일반재산으로 바뀌는데 일반재산으로 바뀌는 자투리 땅은 공매를 해서 공정하게 공매로 파는 것이 아니라 자투리 땅이기 때문에 그 자투리 땅 옆에 주인에게 감정가를 통해서 매도를 하는 것이 국유재산법의 방법이다 이런 뜻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어떤 땅이 경매로 나왔는데 도로에 접하져 있지 않은데 다른 땅이 도로에 접혀져 있을 때 거기에 등기부등본을 띄워보고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주인일 경우에는 우리가 낙찰을 받고 그 땅을 불화 신청을 해서 그거를 우리 땅으로 만들면서 맹지를 탈출하는 방법도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여기 몇 가지 사례가 있는데 다음 주에도 이 몇 가지 사례를 계속해서 다시 또 말씀을 드리도록 하고 오늘은 여기까지 강의를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안녕히들 들어가십시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